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식 챔피언 멘토 김도우입니다. 주챔피언 플러스 상담 오늘 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상담 종목입니다. 알서포트입니다. 8,400원 비중 10%입니다. 알서포트 코로나 수혜주였죠. 실적으로 원격 근무에 대한 부분도 이슈가 되면서 알서포트의 어떤 솔루션이 주목을 많이 받았었는데, 지금은 이제는 그 재료가 다 소멸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됩니다. 뭐 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면은 비대면 근무라고 해야 될까요? 부분 근무가 이제 출근하지 않고 집에 재택근무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부분적으로 좀 계속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라는 어떤 기대성은 있겠지만 그게 정책적으로 뚜렷하게 시장에 반영되지 않는 이상은 어려울 거라고 보여지고요. 현 정부의 어떤 기조로 봤었을 때 근무 시간을 줄이는 부분성보다는 유지하거나 늘리는 쪽으로 전환성이 봤었을 때는 효과가 그리 크지 않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노동에 대한 부분들이 좀 커지는 부분이 좀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역시 그런 부분에서 이제 기업이 그 재택근무에 대한 효율성 계속 이어갈지에 대한 부분들이 좀 떨어집니다. 다만 이제 재무적으로 좀 변화도 있었던 부분이 있죠. 그래서 거래가 또 워낙 많이 이루어졌던 부분들이 과거에 있었기 때문에 주가의 어떤 변동성은 밑에서 아래에서 기술적으로 나타날 수는 있을 거라 봅니다. 또 어떤 이슈를 또 믹싱해서 또 다른 쪽으로 또 새로운 부분에서 또 테마성을 연계될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요. 워낙 또 단기 순이익도 좀 나온 편이기도 하니까요. 작년에 이제 좀 좋았었죠. 그죠? 올해도 상반기 때는 어느 실적이 반영성이 있는데 이게 지속성이 계속 이어져야 될 부분이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없다라면 흘러내려 버릴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일단 8,400원 가격대가 너무 높습니다. 비중도 10%인가요? 10% 같으면 좀 적긴 한데, 역시 추가 매수를 고려하기에는 아직 뚜렷하게 이 기업에 대해서 저는 확신이 들지 않아요. 그래서 매수 관점을 더 가져가기보다는 올라왔을 때 파는 쪽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 드는데, 이 올라와 줄까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모호한 상황의 위치가 있어요. 그래서 참 의견드리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어려운 상황이다. 너무나 인기 많이 끌었기 때문에. 근데 기술적인 반등성은 있을 거예요. 이번 시장에 대한 기조가 조금 변하고 난 이후에, 그러니까 지금은 시장 전체가 다운사이클이잖아요. 여기서 조금 더 내려가지 않는다. 조금은 더 내려가도 되지만 가격 하락이 지속적으로 이어지지 않고 반전이 생기면은 분명히 한 7,000원대 정도까지 어떤 상승 여력이 나올 것 같습니다. 한 6,500원대 정도 될 것 같네요. 여기까지만 단가 조절 맞추고 매도할 수 있는 전략을 조금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전 6,500원대에서 7,000원 사이 정도에서 저항성이 크게 느껴져서 더 올라가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재료 부재가 될 수도 있다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한번 이 구간에서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가 매수는 역시 지금이 아니라 시점을 좀 더 기다려야 되겠죠. 그래서 기다리셨다가 강한 시세가 나오면은 비중 축소라든지 관점을 가져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종목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솔루스 첨단 소재입니다. 자, 2차전지 쪽 관련된 부분의 내용성이 있죠. 소재 쪽에 특화되어 있는 기업인데, 차세대 전지박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유럽연합과 하고 있다라는 좋은 내용성은 있습니다만, 역시 재무적으로 저는 이 기업도 좀 뭔가 확신이 안 섭니다. 기업은 굉장히 무거운데 확신이 좀 없는 거죠. 기술만 좋은 기업이다. 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술은 말할 필요 없겠죠. 말할 필요는 없겠지만, 역시 시장에서 원하는 거는 그런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역시 주가는 상당히 많이 큰 폭으로 빠지고 있습니다. 엄청난 기대성으로 너무 많이 올랐었고요. 재무적인 기대성이 자꾸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추가적인 낙폭도 나타날 수 있을 거라 봅니다. 한 25,000원대까지 더 떨어지고 좀 조정을 유지를 하지 않을까. 저는 조금 더 떨어질 수 있겠네요. 크진 않더라도. 좀 더 떨어지고, 내려올 때도 마찬가지지만 기술적인 부분에 어떤 반등성이 있습니다. 이번에 그 반등이 나올 만한 자리고요. 그 시세적으로 나올 수 있는 자리는 한 4만원 선까지 일단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더 크게 뒤로까지 보는 건 아니고요. 67,000원 같으면 꽤 높죠? 단가 조절하기에는 비중은 또 어떻습니까? 비중도 15%. 자, 일단 4만원부터 기다리겠습니다. 요거는 추가 매수 없이 4만원 혹은 아래쪽으로 24,000원, 25,000원대까지 내려왔을 때 우린 더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되고요. 더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때 왔었을 때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현재 자리에서 추가 매수를 고려하신다라면은 하지 않는 쪽으로 의견 드리고요. 4만원까지 어떤 반등성, 그러니까 추세를 바꿀 수 있는 시도가 있는 관점을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됩니다. 추세가 아래쪽으로 가기 가파른 각도를 조금 완만하게 바꿔주는 필요가 있습니다. 그 가격을 바꾸기 위해서는 4만원의 터치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은 기술적인 부분이고요. 재료적인 부분은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이익성에 대해 이 시장의 어떤 이 회사에 기대하는 부분을 받쳐주지 않고 있는 상황과, 그리고 기대를 가질 수 있는 2차전지 쪽에 대한 소재 시장의 흐름이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다라는 것도 참고했을 때는 시간적인 부분에 오래 걸릴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양약품입니다. 매수가 55,000원, 비중 20%네요. 자, 일양약품, 주가 오늘 뻥 떨어졌는데, 참 아프네요. 이것도. 자, 매수가가 55,000원이다. 주가 왜 이렇게 오늘 떨어졌을까? 참 아이러니합니다. 이것도 현재 뭐 독감 백신에 대한 부분들이 있을 거고 코로나 관련 이슈를 너무 탔던 게 더 문제 독이었던 거예요. 코로나 관련된 이슈했다가 뭐 만들겠다고 했다가 쫄다가 안 된다 했다가 뭐 지금 뭐 주가가 박살이 나버렸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오히려 코로나에 대한 기대감이 이 종목에 대해서 주가의 변동성을 완전히 망가뜨려 버렸다라는 게 정답일 것 같습니다. 다만 실적 재무적인 부분 자체는 실적은 잘 나오고 있어요. 안 나오고 있는 게 아니라 꾸준함을 유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의 어떤 재료적인 모멘텀이 희석이 되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매도 의견 안 드리고요. 매수 유지, 그러니까 홀딩 유지 의견 드리고요. 일단은 사지 마세요. 갭 떨어뜨린 부분에 대해서는 회복이 좀 필요한 거니까 급할 필요 없어요. 왜? 5만원대인데 5만원 맞죠? 5만원대인데 이 밑에서 더 싸게 살려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뭐 이 자리에서 더 싸게 살려고 합니까? 충분히 반등을 주고 난 뒤에 시간의 변화를 좀 더 볼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기조가 바뀔 수 있는 한 23,500원까지 홀딩 하시고 기다리세요. 올라올 겁니다. 아시겠죠? 가격 확 낮춰가지고 빠져나와야지. 독입니다. 잘못하면 안 와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얘가 주가가 다시 올라갈 수 있는 텀을 만드는 걸 눈으로 조금 더 확인하세요. 23,500원 정도까지 홀딩 의견 드리고요. 그 가격 오면은 우리 다시 한번 더 얘기를 나눠보는 쪽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CJ 시푸드. 내용도 안 넣었습니다. 테마죠. 후쿠시마 원전 뭐 이런 거나 그런 쪽에 내용이 붙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재무적인 부분에 대한 부분들은 무시가 되는 부분이고요. 그런 재료가 나올 때마다 이슈를 내고 올랐다가 떨어지고, 이슈를 내고 떨어지고 다시 이슈에 오르고 테마의 변동성이 나오는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가격이 충분히 내려온 건 맞아요. 좀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만 재무적으로 해석을 할 수가 한다라고 해서 해석이 되지가 않아요. 실적으로는 뭐 확실하게 좋다 이런 부분이 있거나, 뭐 실적으로 회사가 자본금이 탄탄해서 유지가 된다거나 뭐 이런 거가 있어야 되겠죠. 결국은 후쿠시마 원전이나 뭐 실적으로 러시아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전 터지면은 흑해 쪽으로 해서 뭐 수산물까지 영향이 없겠냐고 있게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 부분도 있을 거니까 그런 이슈가 오히려 그 재료가 돼서 오르는 테마성 변동성을 기대해야 될 거라고 생각되고요. 5,400원 가격대가 쉽지 않은 가격대네요. 낮춰야 될 것 같은데 비중 또 20%다. 참 힘든 상황입니다. 횡보를 좀 기다리세요. 횡보할 가능성이 좀 있어요. 이 구간에서 횡보할 때 조금 더 횡보하고 난 이후에 위로 올랐다 내렸다 하는 횡보를 좀 기다렸다가 시간을 좀 두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당장에 나올 내용은 아닐 것 같고요. 올해를 좀 넘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텀으로 봤었을 때 올해 넘길 것 같아요. 올해 이후에 봐야 되겠네요. 그래서 조금 더 내년 상반기까지는 그대로 유지하셨다가 추가 매수 고려하고 추가를 생각하는 거를 다른데 투자 관점으로, 포트폴리오는 한 종목으로 가는 게 아니라 다양한 종목을 구성하는 데 있어요. 그러니까 이 종목에 연연하지 마시고요. 현금이 없다? 그러면 현금을 만들려고 순환시키는 비중 축소 대응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는 홀딩 의견 드리되 시간을 좀 더 기다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건설기계 보겠습니다. 45,000원 비중 12%. 자, 현대건설기계 어렵죠. 어려운데 뭐 최근에 이슈를 좀 타는데 갑자기 꺾여 내려왔던 흐름은 있습니다. 반등을 기다립시다. 일단 요거는 기다린 쪽으로 얘기 드리겠습니다. 45,000원 기다리고요. 최근 시장이 빠졌던 흐름성이 내려갔던 거 있고요. 현대 우리나라 뭐 건설 경기 이런 쪽하고 보는 것보다는 해외 쪽으로 좀 시선을 둬야 될 텐데, 중요한 거는 이제 중국이에요. 중국이 쉽지 않죠. 중국이 너무 어려운 상황이 겪고 있고, 중국이 아닌 다른 외적인 쪽으로 봤을 때는 그 유럽 쪽에 대한 우크라이나 재건 좀 너무 허무맹랑한 얘기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너무 좀 앞서 나가는, 좀 이상해요. 그냥 제가 봤을 때는 그 우크라이나 재건은 쇼예요, 쇼. 테마로 그냥 가는 부분으로 좀 생각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거기에 어떤 기대성을 두는 게 아니에요. 기대감만 나타나서 오를 수 있겠죠. 네, 그런 쪽도 좀 아니고, 오히려 중동이나 이런 쪽에 대한 관점들을 조금 더 생각했을 때 이 기업이 영향력을 가질 수 있나? 이런 것 좀 한번 찾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뭐 중국이 약간 리스크, 얘는 중국의 영향이 크니까 중국에 대한 리스크에 대한 부분들이 좀 상쇄된다라면 반등은 있을 것 같으니까요. 홀딩 하셨다가 이거는
매수가 오면은 비중만 일부 축소하는 쪽 의견 드릴게요. 다 팔지 말고요. 이거 매수가 한 4만원 오면 일단 다시 한번 더 점검은 하되, 매수가 오면은 이 4만원 왔을 때 비중을 다 줄이는 게 아니라 이 영역에서 일부만 줄이는 쪽이 좋을 것 같아요. 왜? 여기 온다는 거는 분명히 더 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가격 회복이 가능한 영역이니까 3만원대 지지력을 좀 보는 게 맞겠죠. 그렇게 얘기 드리고, 혹시나 또 너무 떨어지게 되면은 여기서 밑으로 확 꺾인다라고 하면 그때 또 축소가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그때 한 번 더 얘기를 해주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일단 4만원까지 홀딩하자 라고 얘기 드리고, 매수가에서는 비중만 축소하는 쪽으로 의견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종목 넘어가겠습니다. 티라유텍입니다. 여기도 내용을 크게 넣지는 않았습니다. 크게 볼 만한 내용이 없고요. 자, 스마트 팩토리 관련돼 있는데, 스마트 팩토리도 조금 나중을 봐야 되는 부분에 있겠지만 지금 눈에 보이는 게 너무 없어요. 여기 스마트 팩토리에 대한 뭐 시스템 자동화에 대한 부분들이 이 매출이나 이익 구조에 대해서 눈에 보이는 게 너무 없어요. 그리고 경쟁도 티라유텍이 그 자리에 차지하기에는 뭐 대기업 삼성 SDS부터 해서 SM코어라든지 뭐 실적으로 각 기업들만의 어떤 스마트 팩토리 구조를 가지고 있는 솔루션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꽤 있어요. 그러니까 중소형의 모멘텀을 가져가기에는 이 티라유텍이라는 이 정말 소형주 중에서도 소형주, 시가총액이 지금 400억대입니다. 이 기업이 그런 걸 가져가기에는 제가 봤을 때 너무 약해요. 그래서 뭐 재무적인 어떤 현금성이라는 부분들 가지고 있는 것도 현재 뭐 시가총액이 워낙 낮게 잡혀져 있으니까 그런 느낌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기업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은 것 같고요. 다만 자회사 모멘텀인 로봇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이슈가 될 때 변동성을 좀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너무 기대라는 부분 자체를 상상 속으로 만들어내야 되는 내용이 돼버리겠죠.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짝사랑하듯이 자꾸 내가 이 기업은 괜찮아 위로하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는 기업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보유 관점보다는 매도가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되고요. 올라오면은 만원대 그래 멀지 않은 가격이잖아요. 올라오면 꼭 정리하는 쪽으로 저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 매도 의견 드릴게요. 자, 오늘 주챔처 플러스 상담은 여기까지고요. 이제 저희가 이제 컨텐츠가 좀 바뀝니다. 그래서 주챔처 플러스 상담도 다음 이제 뭐 개편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어쨌든 저희 컨텐츠가 다음 주부터 많이 바뀌어서 제가 하고 있는 뭐 수급 넘버 3 그리고 이 주챔처 플러스 마감 시황은 계속되고요. 일부 그 컨텐츠는 좀 더 세밀하고 좋은 컨텐츠로 바꾸기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요. 좀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뵐 테니까 상담을 더 해드리고 싶은데 저희 주챔쇼로 전화하셔가지고 상담 많이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주 목요일날 제가 출연하죠. 금요일에도 가끔 나가는데 그때 전화하셔가지고 제가 여기서 했던 내용들을 거기서 다시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 드리고요. 우리 그 주챔쇼 플러스 상담은 오늘까지 마지막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합니다. 다음에 다른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